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우 시사평론가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이 오늘 오전에 갑작스럽게 무산이 됐습니다. 아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일 거다.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시각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실무 협상이 더 필요하다. 실무 협상에서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남이 불발이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면 문제가 하나가 아니겠나 하는 예상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만나기 전부터 압박하는 이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현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거냐 문제고, 사면을 만약 하게 된다고 하면 부처님 오신 날이 가장 적절할 텐데 그거는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하루 전이에요. 그 시점에서 사면하는 것도 과연 적절하냐.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그 확정 판결의 내용을 보면 개인 비리, 사익 편취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또 국민들이 정서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 재판에 넘겼고, 그래서 지금 이런 마지막 확정 판결까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떠넘기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 당선인 측에 있는 분들이 김경수 전 지사와의 무슨 빅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불쾌하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냥 이런 얘기가 없이 만나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조율이 가능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게 미리 측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말을 통해서 외부에 공개가 되고 이 내용들이 결국 현 정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가 취해지면서 좀 불편해하는 기색이 좀 역력한 것 같다. 그리고 여론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도 많이 있거든요.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민주진영이나 진보진영이 더더욱 반발이 심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정치적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이걸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는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지 않았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거는 실무 협상에 구체적 내용이 합의가 안 됐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서 어떤 또 속내가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아무래도 뜨거운 감자라서 쉽지 않았을 텐데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오찬이 단순한 오찬이 아니라 협상으로 느꼈을 듯한 그런 부분이고 대목이기도 합니다. 보통 당선인과 현 권력과 미래 권력이 만나게 되면 훈훈한 장면이 많이 연출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훈훈한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교체기에는 대체로 좀 연출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뭐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민감한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달랐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제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기 마련이죠. 저는 이번에 이게 오늘 회동이 좀 무산된 가장 큰 배경은 당선인 측의 언론 플레이에 이 청와대가 불쾌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좀 언론에다가 미리 좀 이렇게 홍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거다. 홍보한 측면이 있고, 또 이 공공기관 인사 관련해서 이른바 알박기 이런 식으로 딱 지목해서 또 이렇게 약간 언론 플레이를 한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 사면 이야기하면서 권성동 의원, 그러니까 윤핵관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굉장히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김경수 전 지사도 함께 할 거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마음을 어떻게 알고 함께 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느냐,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청와대 측도 문재인 대통령을 좀 불쾌하게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면서 실무 협상이 좀 길어지고 결국은 이제 일단 회동 무산으로까지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이 이제 MB 사면에 대한 이견 그리고 공공기관 인사 거기에 덧붙여진 언론 플레이까지 세 가지를 분석해 주셨는데, 먼저 MB 사면에 대한 이견부터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입장에서 이제 법감정도 고려하고 여론도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차라리 이번보다는 새 대통령이 나와서 그때 사면론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꺼내는 게 좀 더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뭐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과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 건의를 해서 전두환 노태우 전 전직 두 대통령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민 대통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 그걸 흔쾌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거는 요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안인 거지. 건의를 드리는 거고, 어찌됐건 그 특별사면 권한을 행사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제 문제였다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기에 또 왜 갑자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얘기가 나오고, 예, 이제 이런 민감한 부분들을 이제 건드리기 시작한 것이 제가 보기엔 좀 화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 자체보다는 이제 방식의 문제였다 이런 말씀이신데 방금 전에 저희가 언급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의 이야기 한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가 좀 민감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얘기한 얘기인데요. 문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라고 제가 비판한 바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했을 때 이 비슷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고 보시라. 아마 같이 사면하리라고 본다. 일단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인물의 발언이라서 무게감이 심상치가 않은데 민주당 쪽에서 이제 둘은 이제 사안이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면권은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적 동의나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사면을 무슨 정치적 빅딜의 하나의 요소로 생각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권 말기에 예를 들면 사면권을 이용해서 본인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듯한 이미지가 생기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긍정적으로 볼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도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이 저런 말을 해버리면 저걸 만약에 뭐 아무 얘기 없이 만나서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게 저렇게 언론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더더욱 어려워진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적으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사면권을 그렇게 마음대로 활용하는구나. 이런 비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면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국민이 사면권을 대통령한테 부여할 때는 그게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국민적 여론이 수용되는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성동 지금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 그게 더 저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저런 말을 하면 이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면이 어떤 정치적 그 빅딜의 어떤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저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건 당사자 예를 들면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에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지 저게 만나기도 전부터 저런 얘기를 흘려가지고 마치 이걸 빅딜의 대상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이미지를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만남도 무산이 되고 서로의 만남의 껄끄러움이 더 커지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우리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좀 입이 무거워야 된다고. 예. 권성동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평론가는 뭐 방송에 나가서 아마 빅딜 할 거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상상력의 일환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실제로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당연히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비중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앞으로도 이런 그 발언들은 좀 특히 권력을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잡은 측이잖아요. 권력을 쥔 측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자, 오찬이 무산된 두 번째 이유는 아마 공공기관 인사권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되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얘기, 사장에 대한 얘기인데 당선인 쪽은 이제 협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청와대 쪽은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현 권력이다 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칙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당선인이 공정, 정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기가 끝났고 임기가 끝나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차기 정부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되는 거냐? 그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가 남아 있거나
아니면 그 임기가 남아있는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분을 빨리 갈고 다른 사람으로 앉히겠다. 본인의 그건 정말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정상적으로 임기가 2년, 3년이 돼서 지났고 정상적으로 그 절차에 따라서 다음 공직자를 선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꼭 의견을 들으라고 하면 지금 새로 권력을 잡는 분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또 그 자리에 앉히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저는 공정한 건가?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공정한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면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지금 또 측근이라는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검찰총장 알아서 물러가주기를 바란다. 이런 뉘앙스의 말도 하세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권력이 바뀌었어도 그 권력이 바뀌더라도 원칙과 기준이라고 하는 걸 해치게 되면요. 그거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저게 정말 바람직한 행동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억지로 정말 현 정부가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바꿔가지고 그 임기를 연장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그건 문제지만 정상적으로 임기가 끝났고 임기 안에 또 그 다음 자리를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임명하는 것 자체까지도 문제를 삼거나 우리 의견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옛것 중에 좀 좋은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다 이렇게 새로운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예전에는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는 나름 아름다운 이 관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임기 말이 되면 좀 권력을 진측해서 이런 인사하는 거를 좀 자제를 했어요. 또는 당선인 측하고 협의를 해서 좀 중립적인 인물을 이렇게 무리 없이 간다거나 이런 경우 있었고 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제 그 전 정부에서 이제 임명된 중요 요직에 계신 분들이 임기가 아직 남았더라도 알아서. 예, 정치적으로 이제 그냥 그만두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물을 새 정권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이제 전례가 있었는데 관례 네. 일종의 관례처럼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이게 이제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예. 근데 제가 지금 불행히도 기억이 딱 안 납니다. 네. 확인해 봐서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어느 순간은 이게 서서히 그냥 이렇게 서로 그 임기 말 돼서 남은 그 자녀 임기가 얼마 있지도 않은데 무리해서 그냥 자기들 사람으로 임명을 하고 또 정권 바뀐 다음에 정치적으로 알아서 좀 그만둬줬으면 좋겠는데도 그냥 끝까지 그 임기를 지키고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났어요. 따지고 보면 뭐 이 법에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 이제 이건데 그런데 이게 설령 이제 그야말로 법대로 하자 그래서 약간 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당선인 측에서 이런 식으로 언론에다가 흘리고 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럴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설령 이런 것을 청와대하고 협의를 설령 진행하더라도 물밑에서 그냥 진행을 해야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몇 자리 이렇게 남은 자리 있는데 지금 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새 정부 지난 다음에 새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수용 안 되면 그만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더군다나 그런 얘기가 오간 거를 이렇게 공표를 하는 건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분들 과거에 뭐 이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좀 서투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수면 아래에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얘기라서 협상의 여지도 있는데 아쉽다는 말씀으로 들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찬 회담 당선자와 현 대통령의 만남은 안 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제가 열릴 것인지가 이제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빠른 시기 내에 이종훈 평론가님이 열릴까요? 이렇게 되면 좀 빠른 시일 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이런 전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뭐 한번 만나고 서로 이견이 있더라도 나중에 이제 조율을 하더라도 일단 뭐 이제 그 현직 대통령이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는 차원에서라도 기본적으로 회동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회동을 전격 이제 뭐 취소인데 뭐 연기라고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 측이 조금 여유 있게 대응을 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설령 이제 당선인 측이 여러 가지 이제 좀 미흡한 측면이 있고 언론 플레이를 좀 하고 그래서 좀 기분 나쁜 부분이 있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 그냥 일단 만나서 뭐 이런저런 요구를 설령 많이 하더라도 그걸 수용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그건 나중에 문제로 하고 일단은 당선 축하를 해주는 그런 자리는 갖는 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 그런데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은 뭐 1차 만남이 될 수 있고 2차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만나고 또 협의는 그렇죠. 협의대로 물밑에서 하면 되는 예,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점에서 뭐 어찌됐건 너무 오래 끌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는데 지금 협상 진행하는 거로 봐서는 꽤 좀 길게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